먼저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실 거고요. 이어서 이관우 입법조사처장님께서 산불 TF의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직접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저희가 나가서 팩브리핑장에서 그 TF 단원과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의장님 올라오고 계셔가지고요. 의장님 오시면 곧장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올라오시면 곧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더운데 이제 에어컨이 켜진 것 같네요. 저희 요 끝나고 딱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백 브리핑장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거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후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기자분들을 위해서 보고서를 이제 출판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책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벌써 막 의원님실도 많이 나눠드리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희가 그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먼저 했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좀 다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딴소중지 비싸가지고요. 보고서가 많이 발간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실물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뒤편에 인쇄본을 혹시 몰라서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왔습니다. 혹시 조금 남은 게 있으면 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네. 그럼 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산불 대응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영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대한 간단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관우 입법조사처장님께서 브리핑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팩브리핑장으로 이동하여 TF 단원과 또 기자분들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회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입법조사처가 산불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데 앞에 국회의장이 서서 먼저 인사부터 드립니다.
아마 국회의장이 수통관에 와서 이렇게 완전 홍보 겸 인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국회에 여러 입법 지원 기관들이 있죠. 열심히 연구도 하고 꾸준히 좋은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게 국회의장으로서 참으로 아쉽더라고요. 좋은 보고서가 그냥 국회의원들한테 전달되고 거기에서 잘 활용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제가 이 공적 자산인 국회의 정책 역량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또 정부 정책 수립, 또 나아가 민간 연구소나 학계 관심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잘 활용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충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쭉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의미도 있고 시너지를 내면서 나라 전체의 정책 역량이 커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고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보고서를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냥 보고서만 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쩌다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직접 기자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서 그 내용을 잘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홍보를 그동안 쭉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도 알림 서비스라든지 브리핑 같은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국회가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기자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고드리고 홍보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입법조사처장이 발표할 결과 보고서는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산불과 관련된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현장 조사도 하고 또 제도 분석도 하면서 만들었는데 아마 이런 종합적인 보고서는 처음 발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논의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가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회 입법조사기관에서 직접 언론인 여러분들께 오늘처럼 정책 현안이나 제안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 아주 훌륭한 인력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는 이런 제안과 보고서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국회 입법조사처의 산불 특별보고서 관련 대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된 국회 입법조사처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처의 산불 특별보고서 결론을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체계가 예방, 대응, 복구 3단계에서 모두 이행력과 실행력 그리고 현실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인명 재산 피해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사과가 없는 무책임한 태도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산불 재난 후에 범정부적인 피해 복구 및 보완 대책을 수립은 하지만 이를 점검하는 과정이 대단히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예방 단계에서는 내화 수림 도석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대응 단계에서는 진화와 대피로 전문화하고 진화를 화재 진화 전문 기관으로 지휘체계 이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복구 단계에서는 피해 보상 범위와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10일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영락권 산불이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기에 여름철 재해로 인한 2차 폐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0일간 산불로 인명피해가 총 183명, 피해액이 1조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주민 사망 27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산불 재난 담당 기관의 책임 규명과 사과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범정부적 대책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 진화 과정 후에 복구사업 관련 예산만 강조한 모습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 복구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별로 세부 사업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때만 대책을 얘기하지만 다음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는 올해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3명의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된 산불 대응 연구 TF를 구성하였고 전문가 간담회, 경북지역, 경남 지역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의 효율성, 복구 대책의 실효성, 산불 진화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저희가 산불 대응 단계를 기존의 대응 단계라고 표현됐던 것을 예방, 대응, 복구 단계 세 가지로 체계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응 단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대응 단계에서는 저희가 산불 대응 지휘 체계 문제, 산불 재난 시 주민 대피 체계 문제, 긴급 재난 발생 시 문화유산 현상 변경 허가 절차 문제, 동물 구호 체계 문제 등 4가지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산불 대응 지휘 체계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왜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대형 산불이 반복되는데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있는가의 근본 원인이 저희가 보기에는 산불은 산에서만 발생하고 산에서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산불 현장 대응 지휘 체계를 보시면 저희 보도자료 선페이지 하단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규모와 발생지를 중심으로 지휘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형 산불은 기초자치자치, 대형 산불은 방역, 둘 이상 시도 산불은 산림청장이고 그 규모가 100헥타르 미만, 100헥타르 이상, 1000헥타르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될 경우에는 우왕좌왕하고 혼란만 야기하는 그런 말 그대로 탁상 돋는식의 지금 지휘체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타난 것이 산림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와 개발이 있었는데 우리의 대응 체계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피해를 보시면 산림에 더해서 사람과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막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불 대응 체계는 산에서 발생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 사람, 시설물을 통합 전문화한 화재 예방 정책 및 진화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예방, 대응, 복구 단계 3단계로 나누고 예방 단계에서는 산림청의 지휘를, 대응 단계에서는 진화는 소방청이, 대피는 지자체가, 복구 단계에서는 산림청과 해관부 등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각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불 재난 시 주민 대피 체계입니다. 이번 산불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사망 27명에 이르는 큰 인명피해가 났다는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 산불 주민 대피 주관기관의 역할과 대피 매뉴얼의 한계가 대단히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피를 유기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응 매뉴얼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산에서 난 것이 아니고 산림 인근의 주택과 시설물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실제 재난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대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주민이 대피 체계를 숙지할 수 있도록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단계적 반복적 대응 체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유산 현상 변경 허가 절차의 변경입니다. 현재 문화유산 관련법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경관을 제외할 수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가 사전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영양적 산불 시에는 안동 공릉사 등락전,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장에서의 판단으로 주변 수목 제거 작업을 긴급하게 시행했습니다. 사실상 법을 어겨가면서 문화유산을 보호한 것이죠. 이건 현실과 이 법이 사실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평상시에 위험 수목을 분류해 놓고 산불이 확산할 시에는 문화유산의 주변 방화선 구축을 위해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동물 구호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난안전 기본법에 따르면 여기에는 지금 동물 구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재난관리 체계가 사람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 피해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약 1,994마리, 가축의 약 54,000마리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구조에는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입법 과제로 이 법을 개정해서 재난 시 구조 보호가 필요한 동물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재난 시 반려동물이 이재민과 같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산불 피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반려동물이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인데 현재 보면 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또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피 보호 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예방 대책 및 재난 대응 인프라 같은 것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복구 단계입니다. 복구 단계에서는 피해 보상 및 복구 제도, 그리고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그리고 지방소멸 가속화 방지 대책, 재난 폐기물 관리, 건강관리 대책 등 5개 분야를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산불 피해 보상 및 복구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산불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밝혀진 많은 내용들이 보면 산불로 인한 피해 보상이나 복구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면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가? 현재 예를 들어보면 대형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3,600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어떻게 다시 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산불은 산에서 나는 일이다. 산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정도라면 산에 있는 간이주택시설 정도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은 산에서 나는 일이 아니고 주변의 민가, 공공시설로 다 확산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주택이 3,800동이 넘고 사유시설이 1,000개소,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이 5,600개소, 농산림 작물이 3,000헥타르, 가축이 22,000마리, 양식 수산물이 27만 마리, 그리고 선박이 불탔습니다. 이것이 과연 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현재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는 저희가 산불에 대한 재해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명피해, 주거지역 시설물 피해,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불은 농업재해대책법상 재해 범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임산물 재해보험에서는 표고버섯 등 8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임목 같은 경우에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송이와 능이도 재난복구비 지원 품목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불이 현재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도 국비 추가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특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의 재난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입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부분입니다. 현재 제9호법 4조에 따르면 4조와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이 임시주택이 지금 사용 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년 이상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2년 이내에 이 임시주택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 임시주택에서 더 살고 싶어도 심지어 매수를 해서 살고 싶어도 이것을 재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저희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임시주택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간 기관 등에서 기부하거나 구입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멸 가속화 방지 대책입니다. 현재 2019년 보성 산불, 그 강릉 동해 산불, 2022년 영덕 산불의 그 이후 경과를 살펴보니까 산불 PPA 지역에서 대단히 심각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한 번 산불이 나면 그 지방은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 기반과 소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난 폐기물 부분입니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재난 폐기물이 무려 154만 톤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산불 폐기물들이 산불로 전소 감소된 주택도 있고 창고도 있고 축사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대량의 폐기물이 나타나는데 생활 폐기물, 폐슬레이트, 성면이 함유된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환경 오염이 대단히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국가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재난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에 그 4월달에 재난 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임야에 잔존하는 수목 잔해물 제외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산불이 한번 났지만 그 이후에 재난 폐기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폐자원 관리 시설이 대단히 시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환경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청한 지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 폐기물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대형 산불 이후의 건강관리 대책입니다. 지금 대형 산불 이후에 그 피해 지역 주민들 그 중에서 또 그 대응 요원들에게서 정신건강 문제로 응급실 방문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그 위험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산불 피해 지역은 원래부터 의료 자원이 대단히 부족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구적인 그런 피해 발생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인력, 산불 진화 요원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현장 간담회에서 가서 이 얘기 들어봤더니 그로 인한 고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건강관리 체계,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많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보건법, 감염병 관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대단히 많은 부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단계입니다. 예방 단계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그리고 드론 감시 활동, 산불 원인자 처벌 및 신고 포상 제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대형 산불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소나무 중심의 조립 정책에 있고 내화소임 조성의 성과가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내화소임을 산불 위험 지역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조성하고 이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의 사유림의 내화소임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50%인 국고 보조율을 확대하고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임업 분야의 공익 직불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산림 인근 민가, 또 주요한 공공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내화 수립을 사실상 의무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산불 진화 인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산불 예방과 진화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적극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그 국고 보조율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의 산불 진화 인도 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드론 감시 활동입니다. 이번에 그 산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산불을 제대로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드론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현행 항공안전법과 관련해서는 이 특례 대상에 이 항공안전법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 특례 대상에 현재는 군용 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장치에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감시용 드론이 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례 적용하는 법 개정이 있어야 드론을 산불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원인자 처벌 및 신고 포상 제도에 대한 전환입니다. 지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불 신고 포상에 따른 지급 한도가 겨우 300만 원입니다. 다른 신고 포상 제도에 비해서 너무나 약합니다. 참고로 공익 침해 행위 및 부패 행위 신고 시에는 최대 5억 원, 탈세 신고 시에는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300만 원에 제한되어 있는 포상 제도는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되 다만 신고자에 대한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산불의 원인을 또 그 확산의 그 이유를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다수의 재난이 사회적 문제 또 기술적 문제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처벌 기준 강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산불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산불 특위가 계속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10년 동안 저희가 2015년부터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응하는 체계가 왜 이렇게 미흡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산불티가 만들어진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면 산림청은 우리 국회로 따지면 농해수위 그리고 농림부에 소관이고 또 소방청은 행안부 또 행안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게 소관되는 부처들이 또 우리 문화재 관련 부분에는 또 위원회가 다르고 그래서 정부 부처도 다르고 또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각각 달라서 서로 각자의 의견들이 조금씩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부분들이 잘 통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도 부처별로 따로 그리고 국회에서도 각각의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산불에 대한 국가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제대로 점검도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입법조사처에서 13명의 조사관으로 대단히 다양한 분야의 조사관들로 이 부분을 구성해서 특별보고서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산불티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이번에 특위에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지속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산불과 같은 재난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어떤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인구 소멸이라든지 기후 위기 대응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개 부처나 한 개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런 각각의 또 이 부처들 간의 이해관계도 대단히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산불 재난도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산불은 그냥 산에서 나는 불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대응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더 키워왔던 것은 아닌가. 결국은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내고서야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닌가 하는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고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브리핑장으로 가서 기자분들 혹시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